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에코프로 먼저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흐름이 정확히 터져 나온 거죠. 이 억눌러 있던 주가를 딱 타이밍이 터져 나오니까 매수세가 순식간에 폭발하는, 이제 제가 말한 이 파란 밴드는 매집이었다는 게 좀 증명이 된 거고, 이 구간대에서 이제 저와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밴드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부 수익권이 나오셨을 겁니다. 제가 그 타이밍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통장 펀드가 뽀싸게 훈풍을 불어줄 거라고, 정말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좀 반전이 되는 그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딱 나와준 겁니다. 자,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이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 이제 안착을 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 코스닥에 대한 붐, 그러니까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출시가 되는 이 국민 펀드 다들 아시죠? 이 역시 코스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강력한 이 트리거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보신 대로 오늘 이제 그날이 되니까 주도 섹터인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판은 이미 짜여져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다. 코스닥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정말 폭등을 하면서 항상 이 급락을 주고 급반등을 만든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에코프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가고, 코스닥이죠, 코스닥. 코스닥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 온전한 추세를 다 먹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에코프로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뒤에 기술적 이야기를 뭐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꽉 잡으시라고 오늘은 이 확신 한 스푼을 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이미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지금은 전부 다 이 에너지로 여러분들 그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 더욱더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시기가 지금 앞당겨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올해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넘어가서는 이제 에너지 이 병목 현상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심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이제 시대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 대 AI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시대는 이제 전력이 무조건 이제 필수가 되는 세상이죠. 당장 이 거대한 뭐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 하더라도, 지금 정말 말 많이 나오는 이 로봇을 돌리려 하더라도 결국 가장 먼저 핵심이 돼야 되는 건 바로 이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결국 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다 보면은 전 세계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효율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에너지 효율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하이니켈, 뭐 전고체 배터리.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나라 이 핵심 산업에 지금 이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을까? 왜 이 조정을 주는 장세에서도 이 에코프로가 현재 이 시가총액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 이렇게 판을 짜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 보면 이제 환율 걱정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고유가 걱정 많이 하시죠. 실질적으로 환율이 지금 1,500원을 넘어가 버렸고, 유가도 이제 100달러를 안착한 지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방어를 못한다. 이건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고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식 같은 이 실물 자산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1,000원을 주고 샀던 물건들을 이제는 2,0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실물 자산들이 결국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눈앞에서 대표적으로 증명을 해준 게 바로 이 금값이다, 금값. 일론 머스크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미래에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거다. 에너지가 곧 뭐다? 네, 바로 돈이 될 거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의 스마트 머니들이 결국 이 화폐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서 이 에너지 자산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을 딱 뚫어 봐야겠죠. 결국 이 AI의 본질은
전력이고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배터리 섹터 에코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이 기차가 그러니까 철도가 처음 생길 때 있죠. 근데 이제 영국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기차가 말보다 빠르면 위법이에요, 위법. 마차 마부 밖으로 챙겨준다는 그런 이 황당한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지금 이 2차 전지가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캐즈미니 뭐니 흔들리는 꼴이 딱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시장이 바뀔 때는요, 이 기득권자들 반발이든 그게 이제 완벽하게 사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진통과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결국 기차가 마차를 밀어내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한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옛날에 80만 원을 하던 이 삼성 SDI가 10만 원까지 꼬꾸라지는 것을 구경을 했다가 결국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다시 이 70만 원 위로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 이 대 AI 시대 대에너지 시대의 이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 ESS와 배터리인데 자 지금 이 에코프로의 주가도 메리트가 지금도 있어요. 저는 엄청 싼 편이지. 그러니까 이거 안 사고 도대체 주식시장에서 뭘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에코프로를 왜 7만 원대도 사라고 하고 9만 원대도 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매수를 이야기하잖아요. 매수를.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올 이 거대한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멘탈이 흔들려서 절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기회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버블로 그냥 치부하고 뱉어내느냐 이건 이제 온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오늘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술적으로도 보자고요. 자, 제가 이 파란 밴드는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주가에서도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 튀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하락은 매집이라고. 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자 에코프로의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이 되돌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한 하락이 발생이 되면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어떠한 흐름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단번에 좀 바뀔 거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국민성장 펀드 상장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도 이야기를 한 게 바이오와 에코프로인데 전부 다 미친 듯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물린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수급도 한번 보자고요. 자, 수급도 보시면은 오늘도 결국 에코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이 본전 심리들 때문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개인들이 계속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다 받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쌀 때 매집을 해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지수 수급도 보면 오늘도 외인 기간 쌍거리로 매수를 하더라고요. 코스닥 1조를 샀습니다. 1조를. 왜 코스닥도 이 매집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 분명히 보이시죠? 그러니까 안 올 것 같지만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게.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주들로 하방 경직을 만들고 결국 이런 거예요. 지수가 가려면 뭐 삼전 하이닉스가 가야지 코스피가 가는 것처럼 바이오와 이 2차 전지가 가야지 코스닥이 간대. 그래서 오늘 폭등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흔들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 전환의 흐름에 올라탔다.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에코프로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저항을 받던 주가, 억누르던 주가가 이렇게 분출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예요, 타고. 이 비교를 해드렸었던 게 작년 이제 11월 시장과 비교를 해드렸던 거죠. 억누르던 주가가 이렇게 분출을 하면 시세로 발생이 된다, 시세로. 이때는 박스를 그리고 시세로 발생했었던 거고 현재는 이 하락보다 더 예리한 각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이 에코프로를 뭐 20만 원이 뭡니까? 30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30만 원도. 이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지금 이 횡보성 조정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돌파를 하려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최근에 가장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거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긴 횡보를 하던 주가가 이제 파란 밴드까지 진입을 한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상단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뭐 이런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은 이 과열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상승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추세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이 에코프로도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차 상승의 초입이었고 그죠? 눌림목이 이게 2차 상승의 초입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이 3차 상승으로 가는 초입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저는 이제 추세를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건데 어디가 이제 저점인지 우리가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돌파 시그널이 발생이 될 때 아니면 또 안착이 되는 그 흐름이 나올 때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
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또 뭐 과열이 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정코치는 계속 이 밴드 라인대에서는 지금 매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계속 이 과열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오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